가운데 함께 서주시고요. 먼저 좌측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양한 포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엔 중앙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원하시는 포즈가 있으시면 또 손 들어주시면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측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필요하신 장면이나 혹시 기자분들 또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저희가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배우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좌측부터 차례대로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복 입은 남자에서 강배 장영실 역할을 맡은 박은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복 입은 남자에서 진석 세종 역할을 맡은 신성록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에서 음악을 맡은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을 맡은 권은아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엄홍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텐데요. 여기 앞쪽에 기자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표곤양 기자입니다. 일단 오늘 멋진 시연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초연 맞으심에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창작진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대 음악, 그다음에 의상,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조명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핵심적인 요소들에서 화려한 현대 예술과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 그리고 고풍 있는 한국 미가 절묘하게 융합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가장 한국스러운 작품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저는 요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셨다는 그 한국적인 게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배우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실과 세종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또 여기 등장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별이 그냥 단순히 닿고 싶어하는 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영실과 세종이 바라보고 있는 별은 어떤 의미인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연출님께서 답변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사실 지금까지 유럽이 배경이 되는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어요. 이번에 이제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공연을 올리면서 디자이너 선생님들과 우리 고유의 미를 굉장히 많이 조사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럽과는 달리 조선이라 하면 저희는 모두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봐왔고 또 영화나 드라마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고증된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또 조명을 받으면 또 표현이 굉장히 다르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그 한국적인 아름다운 그 미학을 살리기 위해서 같은 재료를 쓰고 똑같이 구현해낼 수 없다면 우리만의 표현법으로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리자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 세트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 근정전의 기둥이라던가 지붕의 형태라던가 또 의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전통적인 것들에서 많이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을 좀 많이 부각시켰고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도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고유의 음악을 또 많이 영감을 받으셔서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음악 한마디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그 한국적인 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제가 우선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양 음악 중심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 음악을 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 리듬 속에 그 한국 음악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보면은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우리가 민요라는 걸 배우고 같이 풍금으로 그 서양 음악을 마치 배운 것 같지만 한국 음악을 굉장히 많이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왕이 등장할 때는 대치타 같은 부분들을 태평소와 같이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한복을 표현할 때는 이 단추의 그 금속적인 재질을 보일 때는 꽹과리라는 소재를 좀 쓰고요. 그리고 뭐 민요를 우리가 보일 때는 이제 장영실이 부산에서 태생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 이 고리들 맞추느라고 미량 아리랑을 조금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장 한국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융합하는 작업들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한국적인 악기들을 이렇게 녹여냈습니다. 그 부분을 유의해서 봐주시면 조금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는데요. 다음으로 배우분께 이렇게 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명나라와의 정치적인 상황과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구해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 극 중에서는 많이 다뤄지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이 세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그 저만의 별은 이 세종한테는 저희 작품 속에선 제가 느끼기엔 장영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꿈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한 또 다른 지원자, 함께 나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자, 그게 이제 이 마음속에, 세종의 마음속에 정말 가장 빛나는 별이었지 않나. 그게 저는 제 작품 속에선 장영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잃거나 발견했거나 같이 뭘 나눌 때 가장 행복한 별처럼 빛나는 반짝반짝한 그런 순간들이 저희 공연에서 표현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은태 배우님도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본상, 그러니까 극 중에서는 장영실이 꿈꾸는 별은 1막에서는 이제 노비도 꿈꿀 수 있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라는 대사가 있고, 2막 마지막에는 다빈치를 바라보며 내가 닿으려 했던 별이 너였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대본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별, 내가 닿고자 했던 곳이 그 두 부분으로 나눠지지만, 사실은 공연을 하면서 그 닿으려 했던, 장영실이 닿으려 했던 것이 무엇일까를 열어놓고 공연을 하고 있어요. 매번 어떤 장면에서 어떨 때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꿈이 될 수도 있고, 이 작품이 저에게는 가장 크게 좋다, 매력 있다라고 느껴지는 건, 아까도 보셨다시피 비차 리프라이즈 신에서 진석과 함께 이 비차 리프라이즈를 부를 때 그 내용이 객석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에게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별이라는 부분을 정해놓지 않고 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중한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혹시 하실 분이 계실까요? 자, 없으시다. 있으시네요. 네, 네, 한번 전달해 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사연 기자입니다. 저는 권은하 연출님과 영웅 불수님 같이 대답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편하신 분들이 대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배우분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미 프리뷰 공연을 본 상황인데 오늘은 일부 시험만 진행이 됐지만 이 거대한 원작을 줄이기 위한 어떻게 압축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느껴졌어요. 아직도 조금 방대한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각자에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배우분께는 이게 1인 2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퀵체인지가 좀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들도 종종 눈에 보였고 해서 뭐 1인 2역 예전에 다른 연예 작품을 사였었지만 이번 작품은 좀 어떻게 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연출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워낙에 원작 소설이 방대해서 힘들었던 점이랄까 고민된 지점들은 꽤 많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연습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배우 스태프들이랑 의논을 정말 많이 하기도 했고요. 가장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면 사실 첫 번째는 다빈치였어요. 장영실이 다빈치를 만났다는 설정은 예술적 창의성으로 보자면 저는 굉장히 기발하고 참신한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했고요. 그런데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알고 인정하다시피 범접할 수 없는 천재죠. 그렇기 때문에 장영실이 다빈치를 만났든 안 만났든 그가 이룬 업적에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극 속에서 영실이 저렇게까지 모진 삶을 살면서 힘들게 사실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유럽에 도착하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또 다시 쫓기는 신세가 돼서 피렌체까지 가고 이 긴 여정들을 살아내면서 어쩌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비슷한 천재성을 가진 아이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드디어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가 새로운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지점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 소설의 원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진석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간 영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대단한 어떤 승리를 거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고민스러웠는데 저희는 주어진 원작 소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면서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 또한 소위 말하는 매운맛과 도파민에 중독된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관객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우리가 사회의 기준이 정한 어떤 성공을 충족시키기 위해 산다면 그 성공의 기준을 충족시킨 사람들은 사회에서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일 거고 그 사람들마저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는 없게 될 텐데 그렇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한 삶이고 행복할 수 없는 삶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저희 작품 끝에 진석이 다시 한번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처럼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은 영실의 마지막 모습처럼 우리가 삶의 행복의 기준을 그런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이나 어떤 승리에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굳어졌고요. 이것이 굉장히 위로의 메시지이다 보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관객분들께 강요하는 것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걸 잘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이제 저에게 또 앞으로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배우분들께서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퀵체인지 매우 시간이 없습니다. 또 저희가 뭐 가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가발로 가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머리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때 상투 제 머리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3, 40초 가량의 어떤 시간에 굉장히 고마운 여러분의 스태프분들이 이제 한 번에 저에게 달겨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 짧은 시간 안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관객분들께서는 최대한 이질감이 없는 그런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시켜주십니다. 네. 박한태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뭐 저도 성록 배우랑 마찬가지로 가장 그 퀵체인지가 심한 작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 한번 그 저희들의 퀵체인지를 하는 모습만 따로 따서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여기 한번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키더 뮤지컬의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엄홍현 프로듀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프로그램북에도 뭐 간단하게 좀 언급이 되긴 했지만 이 소설 한복 입은 남자를 보고 굉장히 밀려드는 감정을 느끼고 다른 작품을 미뤄둘 정도로 이 작품을 꼭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영실이란 인물을 지금 이 사회의 어떤 관객들에게 끌고 오고 싶었던 이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한 작품을 시작을 걸고 올리기까지 한 7년 정도 평균 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유럽 뮤지컬의 중심으로 작품을 만들었던 곳이고요. 창작 뮤지컬도 그동안 마타리, 웃는 남자, 뭐 베토벤, 엑스칼리버 다 유럽 곳이거나 또는 전 세계를 진출하겠다는 목표로 뮤지컬을 개발하거나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건데 제가 사실 요 한복 입은 남자를 바로 하기 전에 이 다빈치의 이야기로 뮤지컬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다빈치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도 다빈치만큼 훌륭한 과학자가 있어. 그리고 너 혹시 장영실이라고 아니?라고 던져주신 분이 계신데 정말 관심 없었고요. 저 그냥 무작정 아니야 세계를 진출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할 거라는 게 내 원칙이었는데 어느 날 코로나가 딱 와서 집에 혼자 있게 됐을 때 그 책이 갑자기 저에게 눈에 보였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게 안에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거기 안에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고요. 그 책을 읽고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러웠고 제가 뮤지컬을 하면서 관객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들에 대한 아픔도 있었고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과연 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라는 세계적인 사람 그 천재 그분보다 장영실이라는 분을 알고 있을까? 세종대왕이라는 분은 저희가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은 공부를 별로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과연 그분은 어디 계실까라는 의문점을 계속 품고 있었고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아마 여기 배우분들, 스태프분들한테 제가 바로 전화를 돌려서 모든 작품을 지금 제가 개발을 여러 가지 작품을 하고 있는데 모든 작품을 제가 쓰다버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또는 세종이라는 그분이
왜 장영실이라는 분이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졌을까? 그 사라진 곳이 어디로 가셨을까? 일막은 정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장영실에 대해서 진짜 아세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걸 꼭 알려주고 싶은 작품을 꼭 만들어주세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막은 그런 그분이 별이 돼서 어딘가에서 현 산업이라는 곳, 또 우리 이 역사 속에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그분만의 마음에 어떤 게 있지 않았을까? 자꾸 물음표를 던져주고 싶었고, 지금 제가 원래 복수로 많은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만큼은 정말 오링했던 작품이고, 그리고 사실 이 창작이라는 게 스토리라인과 정확한 결정이 있고, 원래 모든 운명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마무리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나 스태프들끼리 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걸 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한복 입은 남자만큼은 음악, 연출, 배우분들 전부 다 아까 기자분께서 프레스콜 보셨다고 했는데, 저희 전 세계적으로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첫 창작 뮤지컬 하면 어떤 게 정답인지 잘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떠한 정답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유가 있게 작품을 다 만들다가 요거는 약간 아쉬워라고 하고 이거는 뭐가 문제였어. 그리고 배우와 스태프 간의 호흡도 맞추고, 그래서 프리뷰부터 지금까지 많은 게 수정됐다는 느끼고 있고, 저로서는 이 장영실이 왜 저 별 위에 있었을까라는 거를, 또 세종대왕은 왜 저랬을까, 그리고 이막의 상상은 기자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공연해 보시면 왜 그 이상훈 작가가 저렇게 생각했을까 한번 궁금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셨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뉴스핌 양진영입니다. 엄홍현 프로듀서님께서 지금까지 유럽 뮤지컬을 하신 게 뭐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이 작품이 좀 시기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이제 보이는 이제 한복이나 뭐 이제 우리 음악을 썼다는 점도 그렇고 좀 적기를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업황이 경기를 좀 타기는 하지만 뮤지컬 쪽이나 공연 쪽에 이제 관객들이 좀 확장하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대도 다양해지는 관객들이 보러 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인이나 아니면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거를 보러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확장 국면에서 이 작품이 좀 그런 다양한 관객들한테 좀 어떤 면에서 좀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주제가 좀 다가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제가 느끼는 감정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즘에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같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TV를 많이 보지 않아서 그게 유행하는지가 사실 몰랐고요. 제가 이 작품을 저는 사실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작품은 세계적인 소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갑자기 아카데미상에서 기생충이 상을 받고, K-팝에서 방탄소년단, 세븐틴, NCT 뭐 이런 친구들이 세계적으로 막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그거를 막 보면서 사실 그게 제가 진출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제가 뮤지컬을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저도 15년 전부터 계속 세계적인 요소를 해야지 더 쉬울 거야 라는 생각했던 거 사실이고요. 근데 요즘에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영상으로 다 느낄 수 있고, 또 통역도 다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넓이 빠르게 오고 있다는 걸 느꼈고, 이게 사실 계획해서 장영실을 했다 이건 아닙니다. 진짜로 말 그대로 이 작품 한복 입은 남자의 소설 자체에
조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내가 하고 싶었던 다빈치의 이야기가 2부에 펼쳐져서 이 작품이라면 이 지금 세계적인 사람들이 장영실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역사에도 이런 분이 있어라고 한번 얘기해 줬을 때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영어, 중국어, 일어 자막기를 설치를 했어요. 이런 것도 처음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 작품을 하면서 전 세계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옥은 아름답다. 그리고 지구 안에 별은 북두칠성이든 북극성이든 어딘가에 꼭 있다. 그 별은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이 작품이 언제 외국에 막 나가고 이런 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근래 외쳐조선이라는 작품이 영국에서 또 공연을 하고 또 우리나라 프로듀서가 하신 위대한 개츠비가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 또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이 뭐 잘 되고 지금 제가 언제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 하나로 모여서 계속 노크를 하다 보면 어느 작품보다도 한국의 그 세종대왕이라는 인물과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 상상이 끝없이 가다 보면 관객들도 그걸 알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걸 느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한복 입은 남자가 또 앞으로 얼마나 다양한 시청자분들에게, 관객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사항이 더 없으실까요? 네, 저희 관객 좌측 쪽에 네, 바로 전달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박원희 기자입니다. 그 두 배우분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앞에 그 작품 매력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두 배우님이 느끼는 작품의 매력과 좀 출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이걸 듣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의 소재로, 저희 나라의 소재로 이런 뮤지컬을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가 좀 굉장히 궁금했고요. 저 역시도 다른 지킬앤 하이드, 드라큘라 많은 이제 해외의 어떤 인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 세종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뮤지컬에서는 또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서 이제 이 작품이 너무나 궁금하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고, 사실은 이제 창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것들은 알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 나가자, 의기투합해서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저희 작품 아무래도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첫 주가 지났는데, 물론 어떤 작품보다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또 공부하는 아이들 내지는 학생들이 이 작품들을 정말 많이 봐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 가슴속에 늘 가까이 두지는 않았던 이야기, 하지만 또 위대한, 저희가 극 중에서 말하는 위대한 발견이기 때문에 저희 작품의 이런 상상력까지 더한 이런 작품을 자라나는 학생들, 또 청년들, 또 저희 좀 순수함을 어느 정도는 잠깐 사느라 너무 힘들어서 좀 닫고 열심히 사시는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작품을 봐주시면 이 두 인물의 꿈을 보고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의 가장 순수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을 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박은태 배우님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간단했습니다. 엄영현 대표님과
또 권은하 연출님과 이성준 음악 감독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사실 뭐 그때 주신 대본이랑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본하고는 전 생판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 대본과 음악을 가지고 선택하진 않았고요. 이분들을 믿고 창작 작품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지를 각오하고 시작했지만 그 걱정은 기우였다. 너무나 행복하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의 매력은 사실 제가 작품이 장영실의 인물에 대한 얘기, 세종에 대한 얘기, 역사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배우로서 느끼는 장점은 제가 옛날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할 때 그 작품을 하면서 샤워를 하면서 울었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장영실이라는 이 한복 입을 남자를 하면서 똑같이 제가 샤워실에서 울게 됐는데 어디에서의 공감이냐면 아까 보셨던 작품 그 장면 중에 정화대장이 저를 남겨놓고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남아서 그리웁다를 부르게 되죠. 분명히 그 장면은 상상 속의 장면이겠죠. 역사적 사실은 아니죠. 근데 하는 배우의 입장에서 그때 만약 장영실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장면에 임하면 이런 예를 들면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어떤 아이의 마음이랄까요? 아니면 군대 가기 전날의 느낌이랄까? 아무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그 사람들.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조선을 그리워하면서 이탈리아 어느 먼 곳에서 생을 마감했다면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공감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작품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거창하게 어떤 장영실의 생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만남 이런 것도 분명히 하나의 재미이긴 한데 어떤 한 인물로서 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로 인간적인 감정에 정말 큰 공감과 위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성록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녀노소 그 누구나 봐도 거부감 없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작품이 하나 EMK 엄영현 대표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다라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지막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바로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 테나시아 정다연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릴 텐데요. 이제 다른 뮤지컬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킹키부츠부터 해서 비틀주스, 슈가 등등 굉장히 지금 12월에 쟁쟁한 작품들이 많은데 이 관객분들이 좀 어떤 것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떤 좀 감정을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좀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저한테 넘어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극 속에서 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별은 사실 많은 극에서 또 많은 매체나 다양한 예술 작품에서 쓰이는 소재인데요. 관객분들이 나의 별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작품 속의 별은 삶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고 또 그리움이기도 합니다. 내가 쫓고 있는 별이, 내가 바라는 별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다면 조금 더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작품에서 내내 말하는 다른 작품과 좀 다른 점은 좀 대단하지 않으면 어때? 좀 힘들면 쉬어가면 어때? 꿈이 삶을 잡아먹을 정도면 그냥 포기해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갖기 위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 내가 바라봐야 되는 별이 어떤 별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보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소중한 질문과 소중한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의 질의응답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해주신 우리 창작진분들 또 배우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질 순서로는 포토타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